혼란의 시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리더의 조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 앞으로 4차례에 걸쳐 꿈과 방향을 제시한 리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미한 시대, 리더다운 리더가 없어 아쉽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리더는 어떠한 자세로 사람을 품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아요. 제1화 잃어버린 것을 발판으로 삼는 법.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리더의 자질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과연 어떤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을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늘날 세계적 대도시 도쿄의 토대를 놓은 인물입니다. 기름진 고향 땅에서 쫓겨나 황량한 관동 벌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일의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의 여정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교훈이 가득합니다. 혼란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의 초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도를 향한 행군. 1590년 한여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내렸습니다. 관동 땅을 내리겠다. 에도로 떠나라. 명목은 새 영지 하사였지만 진짜 속뜻은 명백했습니다. 오사카의 권력 중심에서 가능한 한 멀리 내몰겠다는 의도. 수십 년 동안 가꾼 비옥한 미카와 수로가 도토미를 빼앗고 갈대밭과 습지뿐인 벌판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측근들은 치를 떨었고 민심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출발 아침, 말 위에 오른 이에야스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쫓겨나는 길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다. 오사카에서 에도까지 이어진 그 머나먼 행군 위에서 그가 보여준 5가지 장면과 그 속에 담긴 리더십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시선의 방향을 돌리다. 행렬이 오사카 성문을 빠져나가던 순간 대열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 주먹을 꽉 쥔 사람, 연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을 등지는 일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대열 맨 앞에서 말의 고삐를 동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닿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법이다. 저무는 쪽을 보지 말고 밝아오는 쪽을 향해 가자. 행렬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둘 고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온 날에서 다가올 날로 향했습니다. 리더란 시선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수천 개의 눈빛을 한마디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사람, 이에야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피 묻은 발에 걷는 집신. 이틀째, 행군 후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길 한복판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해저 드러난 맨발에서 피가 흘러 자갈길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호통을 쳤지만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이에야스가 말에서 내려 먼지투성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 안장에 묶어두었던 여벌 집신을 꺼내 그 병사 앞에 놓았습니다. 병사가 놀라 올려다보자 이에야스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남긴 핏자국이 새 땅의 첫 번째 길이 될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신고 다시 일어섰고 이후 행군 내내 단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의미를 입혀주는 것,
그것이 리더가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세 번째 장면, 거친 보리밥의 단맛. 한낮 짧은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차려진 것은 푸석푸석한 보리 주먹밥뿐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윤기 나는 흰쌀밥에 익숙했던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처지가 되다니. 이에야스는 말없이 보리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번. 씹을수록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래 씹으면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가 겪는 고생도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달콤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어색하게 웃던 사람들이 다시 주먹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깊이 씹으며 정말로 어디선가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희망의 맛을 찾아내는 것. 리더의 긍정은 주변에 번져나갑니다. 네 번째 장면, 부러진 바퀴, 모여든 손길. 나흘째, 가장 무거운 짐수레가 질퍽한 흙탕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이 힘껏 밀었지만 꼼짝도 않더니 결국 쩍 소리와 함께 바퀴 하나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짐이 흩어지고 탄식이 번졌습니다. 이마저도 하늘의 시련이란 말인가 하는 절망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에야스가 말에서 내려 부러진 바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허리에서 칼을 빼 근처 나무를 직접 깎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의 손에 나무 부스러기가 묻고 땀이 흐르는 모습에 모두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다듬으며 이에야스가 말했습니다. 부러졌기에 오히려 더 단단한 새 바퀴를 끼울 수 있다. 우리 역시 지금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 순간 수레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손, 밧줄을 엮는 손, 진흙을 퍼내는 손. 하나의 부러짐이 모두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리더, 그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운변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 빗줄기 속에 선 사람.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세찬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대열은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나무 밑으로 달려가는 사람, 짐을 감싸 안는 사람,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 비명과 외침이 빗소리에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행렬 한가운데 한 사람만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는 말 위에 그대로 앉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리고 갑옷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눈 한 번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팔을 크게 벌렸습니다. 숨지 마라. 이 비는 메마른 관동 벌판을 적셔줄 하늘의 선물이다. 우리가 갈 땅을 미리 씻어주고 있는 것이다. 허겁지겁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주군의 등을 바라보다 천천히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비인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축복으로, 시련이 아니라 준비로. 리더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제1화를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2화, 황무지 속에 숨은 가능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